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아주 깊고 외딴 곳에 자리 잡은 작고 조용한 동네가 하나 있었답니다. 사방이 높고 험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바깥 세상의 소식은 아주 드물게 전해지는 그런 곳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흙을 만지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순박한 농부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소문이 자자한 큰 기와집이 한 채 있었답니다. 그 집은 마을에서 가장 넓은 논밭을 가지고 있었고 곡식이 가득 쌓인 곡간을 여러 개나 가지고 있을 만큼 아주 부유한 집이었어요. 하지만 그 집의 안주인인 시어머니는 재산이 많은 만큼이나 욕심이 끝이 없었고 성격이 아주 매섭고 차가워서 마을 사람들도 곁에 가기를 꺼리는 그런 무서운 노인이었답니다. 그 무서운 시어머니 밑에는 마음씨가 비단결같이 고운 며느리가 한 명 살고 있었답니다. 며느리는 다른 여자들보다 체격이 크고 힘이 장사여서 집안의 무거운 짐을 번쩍번쩍 들고 자문이를 도맡아 하는 아주 든든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차가운 우물물로 쌀을 씻고 넓은 마당을 빗자루로 쓸고 닦으며 하루도 쉬지 않고 뼈가 빠지도록 일만 했답니다. 체격이 큰 만큼 밥도 복스럽게 잘 먹었는데 사실 그녀가 먹는 양은 그 고된 노동에 비하면 결코 많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의 눈에는 그저 곳간의 귀한 식량을 푹푹 축내는 미련하고 게으른 식충이로만 보였던 모양입니다. 날이 갈수록 시어머니의 구박과 핍박은 눈덩이처럼 점점 더 커져만 갔고 며느리의 하루하루는 눈물로 얼룩져 갔습니다. 내 인연 또 밥통을 비웠느냐, 덩치만 산만한 밥도둑 뚱녀 같으니라고 하며 시어머니는 날마다 부직갱이를 들고 며느리를 매몰차게 때리며 욕을 퍼부었지요. 며느리는 아무리 억울하고 서러워도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리며 잘못했다고 빌 수밖에 없었답니다. 남편마저도 어머니의 매서운 호통에 기가 죽어 아내를 감싸주지 못하고 그저 먼 산만 바라보며 모른 척을 했어요. 며느리는 매일 밤 차가운 부엌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한탄하며 조용히 숨죽여 울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유난히 춥고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던 매서운 겨울날 아침이었어요. 그날도 며느리는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아침상을 정성껏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성큼성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같이 밥만 축내는 징그러운 식충이는 우리 집에 더 이상 필요 없으니 당장 입고 있는 옷만 걸치고 이 집에서 나가거라 하며 며느리의 등짝을 거세게 밀쳤어요. 며느리는 바닥에 쓰러져 엉엉 울며 제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앞으로는 물만 마시고 일하겠다고 애원했지만 시어머니의 얼음장 같은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답니다. 결국 며느리는 한겨울에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밖으로 아무런 짐도 챙기지 못한 채 맨몸으로 쫓겨나고 말았어요. 낡은 치마 저고리 하나만 얇게 걸친 채 눈 덮인 산길을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으며 며느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함에 가슴을 치며 통곡을 했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지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뿐이었어요. 매서운 바람이 살을 애는 듯이 아팠고 배에서는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도 두려워 산 깊은 곳으로만 걸어 들어갔지요. 그렇게 하루 종일 눈길을 헤매던 며느리는 날이 어둑어둑해질 무렵 어느 버려진 허름한 선앙당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너무 지치고 배가 고파서 잠시 쉬어가려고 낡은 처마 밑으로 다가갔는데 그곳에 작은 보따리 같은 것이 웅크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깜짝 놀라 조심스럽게 다가가 살펴보니 그것은 놀랍게도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어린 남자아이가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 있는 모습이었어요. 아이의 얼굴은 흙먼지로 새까맣게 얼룩져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어서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위태로워 보였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처지도 잊은 채
다급히 아이를 품에 꼭 안아주었어요. 아이고 불쌍한 것, 이 추운 날씨에 여기서 얼마나 오래 얼어 있었던 거니 하며 며느리는 자신의 얇은 치마폭으로 아이를 감싸 안고 온몸을 녹여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이는 가느다란 숨만 몰아쉴 뿐 도무지 눈을 뜨지 못했고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이대로 두었다가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이 분명해 보였기에 며느리는 다급한 마음에 아이를 둘러엎고 다시 눈길을 걷기 시작했답니다. 근처에 불빛이 새어나오는 아주 작은 오두막집을 발견하고는 무작정 문을 두드리며 제발 이 불쌍한 아이를 살려달라고 눈물로 간절하게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마음씨 착한 어느 가난한 노파였는데 며느리의 딱한 사정과 죽어가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는 불쌍히 여겨 서둘러 방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답니다. 노파는 따뜻한 아랫목에 아이라목에 아이를 눕히고는 며느리에게 부엌에 가서 끓여놓은 물이라도 먹이라고 자리를 비켜주었어요. 며느리는 부엌을 뒤져서 노파가 먹다 남긴 아주 적은 양의 거친 쌀가루와 들판에서 캐온 마른 풀뿌리를 발견했답니다. 그것들을 가마솥에 쓸어넣고 물을 한가득 부은 뒤 정성스럽게 불을 지피며 아이가 제발 살아나기를 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가마솥에서는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묽고 맑은 풀죽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답니다. 며느리는 이가 빠진 낡은 사발에 풀죽을 조심스럽게 떠서 호호 불어 식힌 다음 숟가락으로 아주 조금씩 떠서 아이의 파란 입술 사이로 조심스레 흘려 넣어 주었어요. 처음에는 삼키지도 못하고 다 흘려보내던 아이가 따뜻한 기운이 몸에 돌기 시작했는지 꿀꺽하고 죽을 넘기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 소리에 며느리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서 눈물을 왈칵 쏟으며 아이고 다행이다. 이제 살았구나 하며 아이의 거칠고 마른 손을 꼭 부여잡았어요. 풀죽을 반 그릇쯤 비워냈을 때 기적처럼 아이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했답니다. 아이는 처음 보는 크고 낯선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 움찔했지만 며느리의 따뜻하고 다정한 눈빛을 보고는 이내 안심한 듯 가만히 숨을 골랐어요. 아주머니, 저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모기만한 작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을 건네는 아이의 눈망울은 보통 어린아이들과는 달리 아주 총명하고 깊은 빛을 반짝반짝 띠고 있었답니다. 며느리는 그저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어요. 아이가 무사히 깨어난 것을 확인하자 그제야 며느리의 배에서도 참을 수 없는 배고픔의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답니다. 며느리는 남은 풀죽을 긁어모아 허겁지겁 입안으로 밀어넣으며 굶주린 배를 간신히 달랬지만 양이 너무 적어서 간에 기별도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신이 살려낸 어린 생명을 보며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배부르게 느껴졌답니다. 며느리는 앞으로 이 험한 세상을 나 혼자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당장 내일은 또 어디서 무엇을 먹고 잠을 자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고 막막했지만 오늘 밤만은 이 따뜻한 온기에 기대어 쉬기로 마음먹었어요. 깊은 밤이 찾아오고 노파도 잠자리에 들자 방 안에는 며느리와 꼬마 아이 단 둘만이 깨어 있었답니다. 며느리는 화로에 남은 불씨를 뒤적이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고 그 소리를 들은 아이가 이부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 곁으로 살금살금 다가와 앉았어요. 아주머니는 왜 이런 늦은 밤에 얇은 옷을 입고 산길을 헤매고 계셨습니까? 하고 아이가 어른스러운 말투로 조심스럽게 물었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대답하기를 망설였지만 아이의 진지하고 맑은 눈동자를 보니 어쩐지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동안 시댁에서 겪었던 억울하고 서러운 일들을 하나둘씩 본물 터지듯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내가 체격이 크고 힘이 세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 남들보다 밥을 조금 더 먹는 것은 사실이란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나를 곳간을 거덜내는
무서운 밥도둑 뚱녀라고 부르며 매일 구박하시더니 급기야 오늘은 나를 맨몸으로 내쫓아 버리셨단다 하고 며느리는 치마 끝으로 연신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어요. 나는 뼈가 부서져라 일한 죄밖에 없는데 억울하게 쫓겨나니 이제는 정말 갈 곳도 없고 희망도 없구나 하며 깊은 절망감을 드러냈답니다. 아이는 며느리의 슬픈 이야기를 묵묵히 끝까지 다 듣고 나서는 작은 두 주먹을 불끈 쥐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아주머니, 울지 마십시오. 아주머니처럼 마음이 따뜻하고 부지런한 분이 그렇게 억울하게 당하고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고 아이가 갑자기 아주 당차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저는 비록 부모를 잃고 거렁뱅이로 떠도는 거지. 아이에 불과하지만 세상을 돌아다니며 많은 것을 보고 들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법을 조금 압니다. 아주머니는 밥만 축내는 쓸모없는 식충이가 아니라 이 세상을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크고 넓은 그릇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며 아이는 어린아이답지 않은 아주 깊고 지혜로운 말들로 며느리의 다친 마음을 다독여주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아이의 어른스러운 위로에 깜짝 놀라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감동과 알 수 없는 용기가 조금씩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답니다. 네가 비록 어리지만 참으로 똑똑하고 속이 깊은 아이구나. 네 말을 들으니 꽉 막혔던 가슴이 조금은 뻥 뚫리는 것 같단다 하며 며느리는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한 법이지 돈 한 푼 없이 쫓겨난 내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무얼 할 수 있겠니? 당장 내일 먹을 끼니조차 구하기 힘든 형편인데 하며 다시 고개를 푹 숙이고 깊은 시름에 잠기고 말았답니다. 아이는 며느리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주머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반드시 있는 법입니다. 하고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제가 아주머니의 그 크고 따뜻한 손과 부지런함을 아주 값지게 쓸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힘을 합친다면 아주머니를 쫓아낸 그 못된 시댁 사람들의 콧대를 납작하게 누르고 보란듯이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하며 아이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도 횃불처럼 이글이글 타오르며 빛났답니다. 며느리는 아이의 그 당당한 기세에 압도되어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아주머니, 저와 함께 장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주머니의 훌륭한 솜씨와 저의 머리를 합치면 반드시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아이가 제안을 했답니다. 며느리는 장사라는 말에 화들짝 놀라며 장사라니. 나는 평생 농사짓고 집안일만 해본 사람인데 장사라니 가당치도 않다. 게다가 미천도 하나 없는데 무엇을 팔아 돈을 번단 말이냐 하며 손사래를 쳤어요. 하지만 아이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미소를 지으며 아주머니가 방금 저를 살려주신 그 따뜻하고 맛있는 풀죽이라면 훌륭한 첫 미천이 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답니다. 이 추운 겨울날 험한 고갯길을 넘는 가난한 길손들에게는 화려하고 비싼 고기 반찬보다 속을 든든하게 데워줄 따뜻한 풀죽 한 그릇이 훨씬 더 간절하고 귀한 법입니다. 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풀뿌리와 아주 적은 양의 곡식만 있으면 아주머니의 정성스러운 손맛을 더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풀죽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하고 아이는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며느리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아이의 말을 듣고 보니 왠지 고개가 끄덕여지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희망의 빛이 마음속에 아주 작은 씨앗처럼 심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우리는 길목이 좋은 곳에 버려진 작은 빈집을 찾아서 솥을 걸고 불을 지피기만 하면 됩니다. 재료는 제가 매일 산과 들을 누비며 부지런히 구해오겠습니다. 아주머니는 그저 정성을 다해 맛있는 죽을 끓여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함께 대접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하고 아이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줄줄 읊어대기 시작했답니다. 며느리는 이 어린 꼬마가 어찌 이리도 세상 물정에 밝고
지혜로운지 신기하기만 했고 왠지 모르게 이 아이와 함께라면 정말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굳건한 믿음이 마음 깊은 곳에서 단단하게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좋다. 까짓것. 어차피 죽을 고비까지 넘긴 마당에 무엇인들 못하겠느냐. 네 말대로 우리 한번 힘을 합쳐서 보란 듯이 잘 살아보자꾸나 하고 며느리는 마침내 주먹을 불끈 쥐고 다짐을 했답니다. 며느리의 우렁차고 결연한 목소리에 아이도 환하게 웃으며 참으로 잘 생각하셨습니다. 아주머니, 이제부터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강력한 동업자이자 새로운 가족입니다. 하고 기뻐했어요. 두 사람은 차가운 겨울밤의 허름한 방 안에서 서로의 손을 굳게 맞잡고 새로운 내일을 향한 희망찬 맹세를 나누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속삭였답니다. 다음 날 아침날이 밝자마자 두 사람은 늙은 노파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서둘러 길을 나서기 시작했어요. 매서운 겨울바람은 여전히 차갑게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어젯밤과는 달리 두 사람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볍고 희망에 차 있었답니다. 며느리의 든든한 체격과 따뜻한 마음, 그리고 어린 거지 아이의 천재적인 두뇌와 지혜가 만나 어떤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낼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여정이 시작된 것이지요. 며느리는 자신을 쫓아낸 시어머니의 차가운 얼굴을 잠시 떠올렸지만 이내 고개를 저어 털어내고 오직 앞으로 나아갈 길만 생각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답니다. 아이의 눈썰미는 생각보다 훨씬 더 놀랍고 대단해서 며칠 산길을 걷지 않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아주 좋은 길목을 단번에 찾아내고야 말았어요. 그곳에는 오래전에 버려져서 지붕이 반쯤 무너져 내린 아주 낡고 조그마한 초가집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는데 아이는 그곳을 우리의 첫 번째 거처로 삼자고 당당하게 말했답니다. 며느리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특유의 강한 힘과 부지런함으로 순식간에 무너진 흙담을 반듯하게 세우고 마당의 잡초들을 말끔하게 뽑아내며 집을 단장했어요. 아이도 부지런히 산을 오르내리며 택감으로 쓸 마른 장작과 죽을 끓일 풀뿌리들을 한가득 모아왔답니다. 그렇게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노력한 끝에 쓰러져 가던 낡은 초가집은 제법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변신했어요. 마당 한가운데에는 큼지막하고 튼튼한 가마솥이 번듯하게 걸렸고 그 밑에서는 붉은 장작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아주 활기차게 타오르기 시작했답니다. 며느리는 정성스럽게 다듬은 재료들을 가마솥에 가득 넣고 주걱으로 천천히 저으며 이 길을 지나는 지친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 죽을 끓였어요. 구수한 풀죽 냄새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완벽하게 끝났고 두 사람은 긴장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들의 첫 번째 손님이 언제쯤 찾아올지 길목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기다렸어요. 며느리는 자신이 끓인 맑고 소박한 이 풀죽이 과연 사람들의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여줄 수 있을지 조금은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곁에 선 아이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답니다. 쫓겨난 밥도둑 둥녀 며느리와 거리에서 죽어가던 천재, 거지 아이가 만들어갈 아주 통쾌하고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이제 막 이 작은 산골짜기 길목에서 커다란 날갯짓을 시작하려고 웅크리고 있는 참이었어요. 산새들이 지저귀고 차가운 겨울 햇살이 가마솥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는 조용한 아침 풍경 속에서 며느리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아 눈을 감았답니다. 이 고난과 시련이 훗날 나를 더 단단하고 빛나게 만들어줄 거대한 밑거름이 될 것임을 굳게 믿으며 오늘 하루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며느리의 크고 넓은 등 뒤로 뿜어져 나오는 하얀 김은 마치 억울했던 과거를 모두 날려보내고 희망찬 내일로 솟아오르는 신령스러운 구름처럼 보였답니다. 머지않아 이 작은 초가집 앞마당에 수많은 사람들의 웃음꽃이 가득 피어나게 될 것임을
예감하면서 말이지요. 아이는 아침 일찍부터 근처 마을을 돌아다니며 이가 빠진 낡은 사발 몇 개와 쓸만한 나무 숟가락들을 잔뜩 주워와서는 깨끗하게 씻어 말려놓았답니다. 아주머니, 비록 지금은 버려진 그릇에 초라한 풀죽을 담아 팔지만 멀지 않은 훗날에는 번쩍이는 폐그릇에 산의 진미를 담아 파는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될 것입니다. 하고 아이는 씩씩하게 외쳤어요. 며느리는 아이의 허풍 섞인 기분 좋은 말에 빙그레 웃음을 지으며 그래, 내 말대로 언젠가 우리도 으리으리한 기와집에서 비단 옷을 입고 호강하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 믿는단다 하며 맞장구를 쳐주었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따뜻한 온기를 품고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가마솥의 하얀 연기는 멀리서도 훤히 보일 만큼 높이 솟구치며 사람들의 발길을 은근히 유혹하고 있었어요. 길고 험난했던 과거의 슬픔과 억울함은 이 뜨거운 불길 속에 모두 던져 태워버리고 오직 서로를 굳게 의지하며 새로운 삶의 첫 페이지를 힘차게 열어젖힌 두 사람의 모습이 참으로 듬직했답니다. 누명 쓰고 짠한 며느리가 지혜로운 소년을 만나 세상의 거센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가게 될지 그 흥미진진하고 가슴 벅찬 모험이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조용하고 평화로운 어느 산골의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어린 꼬마아이가 낡은 초가집에서 정성껏 끓여낸 맑은 풀죽은 차가운 겨울 바람을 뚫고 험난한 고갯길을 넘어가는 가난한 길손들의 발걸음을 단번에 사로잡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그저 허기나 달래려고 반신반의하며 우연히 들렀던 수많은 나그네들이 며느리의 넉넉하고 따뜻한 인심과 정갈한 손맛에 깊은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아이는 싹싹하고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정중하게 맞이하며 그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부지런히 자리를 내어주고 따뜻한 물을 떠다 주며 작은 초가집 안을 쉴 새 없이 바쁘게 뛰어다녔답니다. 그 덕분에 버려졌던 쓸쓸한 길목은 어느새 사람들의 온기와 활기찬 웃음소리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었어요. 소문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워서 발이 없어도 천리를 간다는 옛말처럼 며느리와 아이의 신기한 풀죽집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꼬리에 꼬리를 물며 온 사방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답니다. 고개를 넘는 보부상들과 보찜 장수들은 장터에 모일 때마다 그 산속 낡은 초가집에서 파는 구수한 풀죽 한 그릇이 세상 어느 진수성찬보다 더 깊은 맛을 낸다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늘어놓았어요. 게다가 죽을 끓이는 안주인은 덩치가 산만한데 마음씨가 부처님처럼 자애롭고 그 옆에서 심부름을 하는 꼬마아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처럼 영특하고 재주가 비상하다는 신기한 소문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마구 자극했답니다. 이 놀라운 소문은 머지않아 며느리를 모질게 내쫓았던 고향 마을에까지 흘러들어가 마을 사람들의 귀를 아주 솔깃하게 만들고야 말았답니다. 동네 아낙네들은 우물가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빨래를 하면서 속닥거리기를 아니 글쎄 그 쫓겨난 뚱보 며느리가 산속에서 어린 거렁뱅이를 주워서 함께 신기한 장사를 하며 돈을 쓸어 담고 있다지 뭡니까 하며 수군거렸어요. 밥만 축낸다고 그 한겨울에 빈손으로 모질게 쫓아내더니 하늘이 그 착한 심성을 불쌍히 여겨 큰 복을 내려주신 것이 분명하다며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시어머니의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행동을 몰래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해대기 시작했답니다. 그 소문은 당연히 심술친준 시어머니의 커다란 기와집 담장을 넘어 안방에까지 아주 또렷하게 들려오고야 말았으니 시어머니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이 무섭게 치솟아 올랐답니다. 흥그 미련하고 밥만 축내는 식충이 같은 년이 장사는 무슨 얼어 죽을 장사를 한단 말이냐 하며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며 바닥에 침을 탁 뱉었어요. 보나마나 산속에서 굶어 죽지 않으려고 나무 껍질이나 벗겨 먹으며 구걸하는 꼴이 뻔할 텐데 사람들이 참으로 할 일도 없이 헛소문만 잔뜩 만들어내고 있다며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성공을 조금도 믿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더욱 떵떵거렸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거만한 태도와는 다르게 이 집에서 평생토록 충직하게 일해온 머리가 하얗게 센 늙은 하인 할아버지는 조용히 혀를 끌채 차며 다가와 정중하게 무거운 충고를 한마디 건네었답니다. 마님 아무리 밉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매서운 한겨울에 사람의 목숨을 헌신짝처럼 밖으로 버리면 언젠가는 하늘이 노하시어 무서운 천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고 할아버지는 무거운 목소리로 경고를 했어요.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바로는 그 며느리 애기가 밥은 조금 많이 먹었을지 몰라도 심성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곱고 부지런한 호인인지라 언젠가 큰 화가 우리 집을 덮칠까 너무나 두렵고 무섭습니다 하며 진심 어린 걱정을 토로했답니다. 늙은 하인의 충성스러운 조언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오히려 화를 버럭 내며 어디서 감히 종놈 주제의 주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불길한 저주를 퍼붓느냐며 부직갱이를 들어 사정없이 내리치려고 길길이 날뛰었답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너도 그 뚱보년처럼 한겨울에 내쫓아 버리겠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하인 할아버지는 서글픈 한숨을 푹 내쉬며 뒷걸음질을 쳐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탐욕에 눈이 멀어버린 사람에게는 진실된 충고가 전혀 들리지 않는 법이니 이 부유하고 큰 기와집에는 서서히 보이지 않는 어둡고 무서운 그림자가 무겁게 드리워지기 시작하는 징조가 보이고 있었답니다. 한편 며느리와 소년이 차린 작은 풀죽집은 하루가 다르게 손님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지며 정말로 놀라운 대성공을 거두고 있는 중이었답니다.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소년은 단순히 풀죽만 파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길목을 지나가는 상인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며 새로운 장사거리를 쉴 새 없이 끝없이 생각해 내었어요. 아주머니 집신이 달아 발이 부르튼 상인들을 위해 튼튼한 집신을 함께 팔고 짐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작은 수레를 빌려주면 돈을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하고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당차게 제안을 했답니다. 며느리는 아이의 똑똑하고 기발한 아이디어에 무릎을 탁 치며 감탄을 금치 못했고 곧바로 밤을 새워가며 질기고 튼튼한 집신을 산더미처럼 엮어내기 시작하는 부지런함을 보여주었답니다. 원래부터 체격이 크고 손끝이 야무져서 힘든 일을 척척 해내던 며느리였기에 집신을 꼬고 가벼운 수레를 고치는 일 따위는 그녀에게 아주 즐겁고 쉬운 일에 불과했어요. 죽을 먹고 배를 든든하게 채운 길손들은 며느리가 정성껏 만든 새 집신으로 갈아 신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길을 떠나며 이 집이야말로 길 가는 나그네들의 진정한 구세주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또 치켜 세우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풀죽 장사와 집신 장사가 연일 대박을 터뜨리자 어느새 초가집 구석에 놓인 낡은 항아리 안에는 엽전이 수북하게 쌓여가며 제법 큰 재물이 넉넉하게 모이기 시작했답니다. 아이는 이 귀한 돈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상인들이 가져오는 아주 진귀하고 귀한 약재들이나 값비싼 비단들을 조금씩 저렴한 가격으로 싼 값에 사들여 창고에 차곡차곡 모아두는 무서운 상수를 발휘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비좁고 초라한 산골짜기 낡은 초가집에서 가난하게 시작하지만 머지않아 한양 번화가에 아주 크고 으리으리한 거대한 상단을 반드시 세우고야 말겠다는 소년의 거대한 야망이 서서히 구체적인 형태를 띠며 연그러가고 있었답니다. 그 무렵 며느리를 내쫓은 시댁은 며느리가 나가고 난 뒤부터 이상하게도 집안의 모든 일들이 하나씩 꼬이기 시작하며 삐걱대는 불길하고 어두운 징후들을 계속해서 있었어요. 며느리처럼 새벽같이 일어나 넓은 마당을 쓸고 가마솥을 닦으며 정성스럽게 칠언이를 도맡아 하던 부지런한 사람이 갑자기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자 집안의 모든 살림살이는 금세 엉망진창으로 뒤죽박죽 꼬여버리고 말았답니다. 게으른 종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고 곳간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아까운 곡식들은 습기를 머금어 새까맣게 썩어 들어가며 고약한 냄새를 풀풀 풍기고 있었으니 이는 참으로 재앙의 시작이나 다름없었답니다. 탐욕스러운 시어머니는 줄어드는 재산을 억지로 만회해 보려고 동네방네 헛소문을 퍼뜨려 가짜 약재를 비싸게 내다 팔려는 아주 치사하고 더러운 장꾀를 내어 사람들을 속이려고 했어요. 돈에 눈이 멀어 욕심을 끝없이 부리다 보니 예전처럼 꼼꼼하게 물건을 살피지도 않고 그저 사기꾼들이 그럴싸하게 늘어놓는 번지르르한 달콤한 거짓말에 홀딱 넘어가 형편없는 불량품들을 아주 값비싼 돈을 주고 잔뜩 사들였답니다. 그러다 결국 정직한 상인들에게 모조리 외면을 당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시어머니의 꼴 좋다며 뒤에서 아주 차갑고 날선 손가락질을 하며 비웃음을 가득 날리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산속 낡은 길목에서 정직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시작한 며느리와 소년의 작은 상단은 하루가 다르게 아주 무섭고 폭발적인 속도로 거대한 성장을 멈추지 않고 이어갔어요. 어느새 버려진 작은 초가집 옆에는 커다랗고 반듯한 기와 지붕을 얹은 커다란 창고가 아주 번듯하게 몇 채나 새롭게 들어섰고 주변 마을에 가난하고 오갈 데 없는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러 매일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답니다. 며느리는 자신처럼 억울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아픈 처지를 너무나 잘 알기에 그들을 모두 따뜻하게 품어주고 넉넉한 품삯과 든든한 식사를 제공하며 상단의 든든한 가족으로 하나둘씩 정성껏 맞이했어요. 천재 소녀는 이 거대한 상단을 아주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관리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붓을 들고 장부를 꼼꼼히 적으며 놀라운 상업적 재능을 눈부시게 폭발시켰답니다. 아주머니, 우리가 가진 곡식과 비단을 전국 방방곡곡으로 빠르게 실어 나르려면 튼튼한 말과 경험이 풍부한 호위무사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고 소녀는 아주 어른스럽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상단의 철저한 미래 계획을 조목조목 세웠어요. 며느리는 소년의 깊고 해안 넘치는 지혜를 100번, 1000번 믿고 의지하며 소년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뒤에서 묵묵히 땀방울을 흘리며 아낌없이 거들어 주었답니다. 이제 그들의 이름은 단순한 산골짜기의 작은 풀쭉 장수가 아니라 이 근방은 물론이고 멀리 한양 땅에까지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거대하고 믿음직스러운 커다란 으뜸 상단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했어요. 사람들이 이 상단을 부르는 이름은 따뜻한 풀죽처럼 넉넉하게 사람을 살린다는 뜻을 담아 아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며느리는 이제 낡은 치마저고리 대신 단정하고 기품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비단옷을 차려입은 당당한 여장부의 모습으로 놀랍게 변모해 갔답니다. 체격이 큰 그녀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밥을 축내는 뚱녀가 아니라 거대한 상단을 든든하게 떠받치는 거대한 태산처럼 아주 위풍당당하고 멋지게 보였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화려한 옷을 입어도 그 첫날 밤 굶어 죽어가던 아이에게 끓여주었던 맑은 풀죽 한 그릇에 간절하고 따뜻했던 초심을 결코 한순간도 잊지 않았답니다. 매일 아침 거대한 가마솥에 손수 불을 지피며 상단의 일꾼들과 길을 지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전히 따뜻하고 구수한 풀죽을 넉넉하게 무료로 나누어 주며 따뜻한 덕을 끝없이 베풀고 또 베풀었어요. 이처럼 재물을 모으는 데에만 급급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먼저 얻고 따뜻한 정을 널리 베푸는 그녀의 넓은 아량은 상당히 더욱 튼튼하고 거대하게 번창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단단한 밑거름이 되었답니다. 반면에 고향 마을의 시어머니는 끝없는 탐욕의 냅에 빠져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아주 끔찍하고 거대한 파멸의 길로 아주 빠르게 미끄러져 추락하고 있는 중이었답니다. 가짜 물건을 팔다 들통이 나서 관아에 불려가
큰 벌금을 여러 번 물게 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을 전체에 아주 지독하고 무서운 흉년까지 찾아와서 그 넓던 논밭은 바싹바싹 말라 비틀어져 황무지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쌀 한 톨 수확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시어머니는 매일 하늘을 원망하며 땅을 치고 통곡을 했지만 이미 돌아선 민심은 그 차갑고 이기적인 기와집의 한 줌의 따뜻한 온기조차 나누어 주지 않았답니다. 결국 빚쟁이들이 무서운 기세로 몰려와서 대문을 거칠게 부수고 들어와 집안에 감나가는 모든 물건들을 모조리 싹쓸이 해가며 집안은 순식간에 폐허처럼 텅 비고 끔찍하게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채를 쥐어뜯으며 아이고 내 돈 내 재산하며 악을 쓰며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처절한 비명에 귀를 기울여 주거나 따뜻한 손길을 건네주지 않고 오히려 차가운 외면으로 보답했답니다. 그토록 무섭게 떵떵거리며 착한 며느리를 잔인하게 내쫓았던 그 커다란 기와집은 이제 거미줄만 무성하게 치고 잡초가 마당을 뒤덮는 아주 흉물스럽고 쓸쓸한 폐가로 빠르게 몰락해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집안의 하인들도 결국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씩 짐을 싸서 도망치듯 떠나버렸고 유일하게 끝까지 곁을 지키던 늙은 하인 할아버지마저 무거운 기침을 쏟아내며 시어머니에게 마지막 뼈아픈 인사를 올렸답니다. 마님 하늘이 내리신 착한 복덩이를 제 발로 잔인하게 걷어찬 대가가 이렇게 무섭고 처절하게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제 저는 늙고 병들어 더 이상 마님을 모실 힘이 없습니다 하고 눈물을 훔치며 힘없이 뒤돌아 걸어갔어요. 홀로 텅 빈 마당에 남겨진 시어머니는 이제 굶주림과 지독한 추위에 오들오들 떨며 과거 며느리가 겪었던 그 끔찍하고 무서운 절망과 고통을 똑같이 고스란히 맛보고 있었답니다. 한편 산 너머 으리으리한 거대 상단에서는 며느리와 소년이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계획들을 세우느라 한창 밤늦게까지 불을 밝히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중이었어요. 소년은 아주머니, 이제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떼다 파는 것을 넘어 우리만의 거대한 창고를 여러 지역에 세우고 흉년에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휼하는 아주 훌륭하고 큰 뜻을 펼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하고 결연한 목소리로 의견을 냈답니다. 며느리도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네 말이 100번 옳다. 재물은 나누고 베풀 때 비로소 그 진짜 빛을 발하는 법이니 우리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을 먼저 살피자꾸나 하고 다정하게 대답했어요. 그들의 상단은 그저 이웃만 추구하는 탐욕스러운 장사꾼들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곡식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병든 사람들에게는 귀한 약재를 거저 내어주는 아주 훌륭하고 의로운 집단으로 세상에 크게 이름이 났답니다. 이러한 선행이 거듭될수록 상단을 돕고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훌륭하고 뛰어난 인재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고 결국 상단의 세력과 재산은 눈덩이처럼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게 되었어요. 이는 모두 어린 시절의 배고픔과 과거에 억울했던 서러움을 잊지 않고 늘 따뜻한 마음으로 베풀며 살아온 두 사람의 깊고 바른 심성 덕분에 하늘이 내려주신 아주 크고 값진 보상과도 같았답니다. 한편 쫄딱 망해서 이제는 끼니조차 때울 수 없게 된 시댁 식구들은 결국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거리를 떠돌며 구걸을 하는 비참한 동양아치 신세로 처참하게 전락하고야 말았답니다. 예전에는 비단 옷을 휘감고 거만하게 고개를 들고 다니던 남편과 시누이들도 이제는 찢어진 누더기 옷을 걸치고 남의 집 담벼락 아래에 쭈그리고 앉아 제발 찬밥 덩어라도 한술 적선에 달라며 비굴하게 손을 벌리는 끔찍한 처지가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뼈만 남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이 모든 것이 재수없는 뚱보 며느리년이 나간 뒤부터 시작된 저주라며 끝까지 자신의 잘못은 뉘우치지 않고 남 탓만 하며 세상을
미워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 시댁 식구들에게 마을 근방에서 제일 큰 거상이 어려운 구휼민들에게 따뜻한 쌀죽과 일자리를 아낌없이 나누어 준다는 희망차고 아주 놀라운 소식이 바람결에 실려 전해져 왔어요. 그 거상이 과거에 자기들이 그토록 잔인하게 짓밟고 내쫓았던 바로 그 힘센 며느리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시댁 식구들은 그저 배고픔을 면해보겠다는 얄팍한 희망 하나만을 품고 무거운 발걸음을 천천히 옮기기 시작했답니다. 남편은 집신이 다다라 피투성이가 된 발을 절뚝거리며 어머니 이번에 그 거상 어르신을 만나면 제발 고집을 부리지 마시고 바짝 엎드려 자비와 동정을 구하셔야만 우리가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고 간절하게 당부를 했어요. 시어머니도 이제는 배가 너무 고파서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오직 따뜻한 죽 한 그릇을 꼭 얻어먹겠다는 절박한 생존의 본능만 남아 고개를 거칠게 끄덕이며 거대한 상단을 향해 느릿느릿 걸어갔답니다. 그들이 마침내 상단의 크고 화려한 소슬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수백 명의 가난한 백성들이 줄을 서서 따뜻한 죽을 배불리 얻어먹으며 거상의 끝없는 은혜의 눈물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는 참이었어요. 상단의 웅장하고 거대한 규모와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마어마한 부유함의 기운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시어머니는 세상에 어찌 이렇게 엄청난 부자가 다 있을까 하며 입을 떡 벌리고 멍하니 서 있었답니다. 이제 머지않아 그 화려하고 거대한 대문 안쪽에서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핍박했던 바로 그 며느리가 비단옷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 나올 것이라는 무서운 사실을 그들은 아직까지도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직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 낡은 그릇을 앞으로 쑥 내밀며 자비를 구걸하려는 이들의 처량하고 딱한 모습은 과거에 탐욕스럽고 잔인했던 악행들이 결국 돌고 돌아 부메랑처럼 자신들에게 철퇴로 꽂히게 되었음을 아주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었답니다. 며느리와 천재 소년이 함께 세운 아주 거대하고 튼튼한 큰 그림의 화려한 결말이 이제 서서히 그 거대한 실체를 세상에 드러내려 하며 사람들의 억눌렸던 숨을 아주 강하게 조여오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어둠이 내려앉고 별들이 하나둘 하늘에 총총히 박히기 시작하는 이 서늘한 저녁 무렵 거대한 상단의 앞마당에는 이제 곧 폭풍처럼 휘몰아칠 아주 거대하고 극적인 만남에 긴장감이 아주 팽팽하게 감돌기 시작했답니다. 따뜻하고 구수한 죽 냄새가 온 마을을 다정하게 감싸 안는 가운데 억울하게 쫓겨나 눈물을 삼키던 자와 탐욕에 눈이 멀어 가족을 헌신짝처럼 내버렸던 자의 운명이 완전히 정반대로 뒤바뀌어 버린 이 엄청난 엇갈림의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따뜻한 마음이 결국 차가운 악독함을 이겨내는 이 통쾌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제 곧 그 절정을 향해 치달으며 긴 밤의 흥미를 더욱더 깊고 진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참이었답니다.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거대한 상단의 앞마당에는 배고픈 백성들이 구불구불 길게 줄을 서서 구휼의 죽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며느리를 잔인하게 내쫓았던 시어머니와 남편도 그 긴 줄의 맨 끝에 서서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며 벌벌 떨고 있었어요. 예전에 그 위풍당당하고 거만했던 기와집 마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굶주림에 지쳐 눈동자만 철하게 풀린 초라한 노파의 모습만이 처량하게 남아 있었답니다. 시어머니는 낡은 동양 그릇을 가슴에 꼭 품은 채 앞사람의 등에 바짝 붙어서 제발 내 차례가 오기 전에 손바닥이 드러나지 않기를 속으로 간절하게 빌고 또 빌었어요. 남편 역시 한때는 비단 두루마기를 휘날리며 동네를 주름잡던 양반이었지만 지금은 상투가 풀어헤쳐진 채 더러운 누더기를 걸친 비참한 거렁뱅이로 전락하고 말았답니다. 어머니 다리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더는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 거상이라는 자는 어찌 이리 뜸을 들인답니까? 하고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등짝을 찰싹 때리며 입 다물어라 이놈아. 우리가 밥 한 술이라도 얻어먹으려면 불평불만은 꾹 참고 무조건 땅바닥에 엎드려 조아려야 한다며 매섭게 눈을 흘겼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참한 운명이 과거의 악행 때문이라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줄을 서 있던 주변 사람들은 이 엄청난 상단을 일군 거상에 대한 신기하고 놀라운 소문들을 끊임없이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이 상단의 진짜 주인은 여장부이신데 덩치가 태산같이 크고 성품이 바다처럼 넓어서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들을 거두어 먹이신다네. 하고 한 노인이 감탄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게다가 그 곁을 보좌하는 젊은 도령은 어릴 적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가던 아이였는데 거상이 거두어 키웠더니 지금은 천하를 호령하는 천재 상인이 되었다는 구먼하며 사람들은 입을 모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시어머니는 그저 남의 집 잔치 이야기인 양 무심하게 흘려들었어요. 그 크고 뚱뚱한 여장부가 끓여내는 죽 한 그릇 싸로 시작해서 이 거대한 기와집과 수십 개의 상단을 세웠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이었답니다. 남편은 그 소리를 듣고 코웃음을 치며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근본 없는 천 것들이 운이 좋아서 벼락부자가 된 것이지. 우리처럼 뼈대 있는 양반 가문과는 비교할 바가 못 된다며 허세를 부렸어요. 굶어 죽기 직전에 비참한 신세이면서도 아직도 과거의 헛된 양반 타령에 빠져 있는 아들의 꼴을 보며 시어머니는 그저 속이 타들어가는 한숨만 길게 내쉴 뿐이었답니다. 마침내 대문 안쪽에서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고 훌륭하게 차려입은 일꾼들이 거대한 가마솥을 밀고 나오며 본격적으로 따뜻한 구율죽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향긋하고 구수한 쌀죽 냄새가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가자 줄을 서 있던 수많은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그릇을 앞으로 쑥 내밀며 앞다투어 모여들었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도 그 냄새에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침을 꿀꺽꿀꺽 삼키며 다른 사람들을 거칠게 밀치고 앞으로 나서려고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어요. 배고픔 앞에서는 체면도 양반의 자존심도 모두 무용지물이었고 오직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만이 흉하게 꿈틀거리고 있을 뿐이었답니다. 그때 거대한 상단의 앞마당을 둘러보며 구율장부를 꼼꼼하게 살피고 있던 천재 소년이 바깥의 소란스러운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소년은 이제 어엿하고 늠름한 청년 도령의 모습으로 훌륭하게 자라나서 번듯한 비단옷을 입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상단의 모든 일을 완벽하게 통솔하고 있었어요. 도령은 굶주린 백성들 틈에서 유독 거칠게 사람들을 밀치며 악을 쓰고 있는 한 늙은 노파와 남루한 사내의 얼굴을 우연히 발견하고는 갑자기 눈을 크게 뜨고 멈칫했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행색이 끔찍하게 변해버렸어도 그 탐욕스럽고 심술간진 눈빛만큼은 소년의 기억 속에 아주 또렷하게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도령은 그들의 얼굴을 똑똑히 확인하자마자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결국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기어 보여도 결코 악인을 놓치는 법이 없구나 하고 나지막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과거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자 지금의 든든한 어머니인 며느리를 한겨울에 빈손으로 모질게 내쫓았던 바로 그 원수 같은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 발로 이곳까지 기어들어온 것입니다. 도령은 당장이라도 호위무사들을 불러 저들을 개처럼 끌어내고 싶었지만 그렇게 가볍게 끝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서둘러 대문을 지나 상단의 가장 안쪽 깊숙한 채로 발걸음을 재촉했답니다. 통쾌한 복수를 위한 완벽한 무대가 준비되는 순간이었어요. 안채의 넓고 따뜻한 방 안에서는 상단의 대행수이자 며느리인 여장부가 두꺼운 장부를 펼쳐놓고 붓을 들고 앉아 진지하게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답니다. 도령이 다급한 발걸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자
그녀는 고개를 들어 부드럽게 웃으며 오냐 밖의 구율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느냐.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있는지 꼼꼼히 잘 살피거라 하고 다정하게 물었어요. 도령은 무릎을 꿇고 앉아 깊은 숨을 한 번 내쉰 뒤 대행수 어르신 밖에서 죽을 기다리는 무리 중에 어르신을 쫓아냈던 그 고향의 시댁 식구들이 섞여 있습니다. 하고 아주 무겁고 단호한 목소리로 보고를 올렸답니다. 시댁 식구들이 밖에서 동냥을 하고 있다는 도령의 청천벽력 같은 말에 며느리는 들고 있던 붓을 툭 떨어뜨리며 흠칫 놀라고야 말았답니다. 그토록 부유하고 위세 등등했던 시어머니가 다 망해서 거렁뱅이 신세가 되어 자신의 집 앞마당에 엎드려 죽을 구걸하고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던 것이지요. 며느리의 뇌리에는 한겨울 차가운 눈바닥에 엎드려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자신의 과거 모습과 도끼 어린 눈으로 자신을 내쫓던 시어머니의 끔찍한 얼굴이 생생하게 겹쳐지며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어요. 깊은 침묵이 넓은 방 안을 무겁게 짓누르며 한동안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답니다. 한참을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던 며느리는 이내 천천히 눈을 뜨며 결연하고 단단한 빛이 서린 눈동자로 도령을 바라보았답니다. 내 과거의 아픔은 내가 스스로 극복했지만 하늘이 저들을 벌하시어 기어이 내 발밑으로 끌고 오셨으니 이는 분명히 묵은 원한을 깨끗하게 청산하라는 하늘의 뜻이 분명하구나 하고 며느리는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당장 저들을 앞마당 한가운데로 끌고 들어오너라. 오늘 내 수많은 일꾼과 마을 사람들 앞에서 저들의 끔찍한 과거 악행을 낱낱이 밝히고 진실을 바로 잡을 것이다 하며 며느리의 커다란 체격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엄이 방안을 가득 채웠답니다. 며느리는 도령에게 한 가지 특별하고 은밀한 지시를 덧붙이며 부엌으로 내려가 가장 낡고 이가 빠진 사발에 건더기 하나 없는 묽은 풀죽을 끓여서 내어오라고 명령했어요. 그것은 과거에 쫓겨난 첫날 밤 굶어 죽어가던 도령에게 끓여주었던 생명의 은인 같은 죽이자 가장 가난하고 서러웠던 시절의 아픈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답니다. 훌륭한 고기 반찬과 쌀죽 대신 그 차갑고 묽은 풀죽이야말로 시어머니의 탐욕을 꾸짖고 과거의 진실을 세상에 폭로할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무기가 될 것임을 며느리는 아주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도령은 그 깊은 뜻을 알아채고 미소를 지으며 즉시 부엌으로 달려갔답니다. 밖에서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드디어 맨 앞줄에 도착하여 침을 질질 흘리며 자신들의 커다란 동양 그릇에 흰쌀죽이 가득 담기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꾼이 커다란 국자를 들어 솥 안에 죽을 막 퍼담으려는 찰나 갑자기 도령의 엄격한 호위 무사들이 나타나 일꾼의 손을 가로막고 험악한 표정으로 시어머니 일행을 둘러쌌답니다. 대행수 어르신의 엄중한 명령이다. 이 두 사람을 당장 상단의 가장 넓은 앞마당 중앙으로 끌고 가라. 하고 무사들이 우렁차게 소리치자 시어머니는 기겁을 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기 시작했어요. 주변의 백성들도 깜짝 놀라 숨을 죽이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긴장된 눈빛으로 지켜보았답니다. 아이고 무사님들, 저희는 그저 배가 고파서 죽 한 그릇 얻어먹으러 온 불쌍한 거지들일 뿐인데 어찌 이러십니까?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하고 시어머니는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어요. 남편 역시 무사들의 칼자루를 보며 바지에 오줌을 지릴 정도로 겁을 집어먹고는 어머니 저들이 혹시 우리가 양반 행세를 한 것을 들키고 벌을 주려는 것 아닐까요? 하며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었답니다. 무사들은 그들의 비굴한 변명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양팔을 거칠게 낚아채어 거대한 상단의 웅장한 대문을 지나 으리으리한 앞마당 한가운데로 그들을 짐승처럼 질금질금 끌고 들어갔어요. 앞마당에 들어선 시어머니는 눈앞에 펼쳐진 엄청난 규모의 기와집과 마당을 가득 채운 수십 명의 호위 무사들, 그리고 구경하러 모여든 수많은
상단 일꾼들의 기세에 압도되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답니다. 대청마루에는 값비싼 호랑이 가죽이 깔려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번쩍이는 비단 병풍이 둘러쳐져 있어서 이곳의 주인이 얼마나 대단한 권력과 재력을 가진 거상인지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발 몽둥이 찜질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흙바닥에 이마를 쾅쾅 또 쓰며 살려달라는 애원만 반복해서 내뱉는 비참한 꼴을 연출하고 있었답니다. 그때 안채의 육중한 문이 스르륵 열리며 드디어 이 거대한 상단의 진정한 주인인 대행수가 화려하고 기품 넘치는 최고급 비단옷을 자락을 끌며 천천히 위풍당당하게 걸어 나왔어요. 그녀의 체격은 여전히 산처럼 크고 우람했지만 과거의 촌스럽고 초라했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천하를 호령하는 거상의 무거운 카리스마와 늠름한 자태가 전신에서 눈부시게 뿜어져 나오고 있었답니다. 곁에는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난 천재 도령이 매서운 눈빛으로 호위하듯 바짝 붙어 서 있었고 대청마루에 모인 모든 일꾼들은 일제히 허리를 굽혀 깊은 존경의 인사를 올렸어요. 시어머니는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엎드린 채 저 위대한 거상 어르신이 도대체 무슨 연유로 비천한 자신들을 이토록 무서운 곳으로 끌고 왔는지 몰라 벌벌 떨고만 있었답니다. 대행수는 대청마루 한가운데 마련된 화려한 의자에 묵직하게 앉아 한참 동안이나 엎드려 있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더럽고 남루한 정수리를 차갑고 조용한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마당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이 기이하고 압도적인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온 신경을 집중하며 지켜보고 있는 중이었답니다. 고요한 침묵이 폭풍 전야처럼 무겁게 짓눌렀어요. 고개를 들어 내 얼굴을 똑똑히 보거라 하고 마침내 대행수의 무겁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호랑이의 포효처럼 넓은 앞마당을 쩌렁쩌렁하게 울리며 퍼져나갔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거상의 위험을 담고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귀에는 어딘지 모르게 아주 낯익고 오래된 뼈아픈 기억을 끄집어내는 듯한 기이한 익숙함이 서려 있어서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을 간신히 치켜들고 두려움에 가득 찬 탄한 눈동자로 대청마루 위를 조심스럽게 올려다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며 숨이 턱 막히는 끔찍한 충격을 받고야 말았답니다. 눈앞에 앉아있는 저 웅장하고 거대한 여장부의 얼굴은 아무리 화려한 비단으로 감추고 치장했어도 자신이 매일같이 밥도둑 식충이라 욕하며 부직갱이로 두들겨 팼던 바로 그 며느리의 얼굴과 완벽하게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떡 벌린 채 눈알이 튀어나올 듯이 부릅뜨고는 귀신을 본 것처럼 벌벌 떨며 네가 정녕 그 미련하고 멍청했던 뚱보 며느리 년이란 말이냐 하며 찢어지는 비명을 쾌찔렀어요. 남편 역시 너무 놀라 뒤로 벌러덩 나자빠지며 어찌 그 쫓겨난 여편네가 이 엄청난 상단의 대행수 거상 어르신이 될 수 있단 말이냐며 미친 듯이 현실을 부정했답니다. 며느리는 그들의 경악하는 꼴을 보며 아주 차갑고 서늘한 비웃음을 흘리더니 내 덩치가 커서 밥을 많이 먹는다고 그 매서운 눈보라 속에 나를 맨몸으로 내쫓으신 시어머니 아니십니까 하고 쏘아붙였어요. 당신들이 나를 밥도둑이라 조롱하며 버렸던 그날 나는 길바닥에서 얼어 죽을 뻔했지만 하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내 부지런함과 진실된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크고 넓은 세상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며 며느리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거침없이 진실을 쏟아내기 시작했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엄청난 비밀의 폭로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웅성웅성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도령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당신들이 버린 그 따뜻하고 고운 심성을 가진 아주머니는 이 세상을 먹여 살릴 진정한 거상으로 태어나셨소. 하고 무섭게 호통을 쳤답니다. 당신들처럼 겉만 번지르르한 양반 탈을 쓰고 탐욕스럽게 재물을 탐하다가는
결국 하늘의 천벌을 받아 이렇게 비참한 꼴로 남의 집 담벼락이나 핥는 거렁뱅이가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겠소 하며 도령의 날카로운 꾸짖음은 시어머니의 가슴팍에 비수처럼 날카롭게 꽂혔어요. 진실이 하나씩 까발려질 때마다 시어머니의 낡은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나서 바닥에 처참하게 나뒹굴고 있었답니다. 여봐라, 저들이 먹고 싶어 하던 그 귀한 죽을 속히 내어 오너라 하고 며느리가 손짓을 하자 하인 하나가 조그만 소반 위에 낡고 이가 빠진 사발 하나를 조심스럽게 받쳐들고 걸어 나왔어요. 사발 안에는 고기 반찬은커녕 쌀알 한 톨조차 보이지 않는 아주 묽고 희멀건 풀죽만이 식어서 차갑게 출렁거리고 있을 뿐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며느리와 소년이 가장 가난했 첫날 밤에 나누어 먹었던 그 눈물 젖은 풀죽과 똑같은 것이었답니다. 며느리는 그 초라한 소반을 덜덜 떨고 있는 시어머니의 바로 코앞에 툭 던지듯 거칠게 내려놓게 지시했어요. 내가 당신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자비는 바로 이 묽은 풀죽 한 그릇뿐이니 이것이라도 감사히 처먹고 당장 내 집 앞마당에서 영원히 굴러나가시오 하고 며느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선언했답니다. 이 풀죽은 당신들이 나를 버렸을 때 내가 살아남기 위해 씹어 삼켜야 했던 처절한 눈물과 피눈물의 맛이니 그 탐욕스러운 목구멍으로 직접 삼키며 당신들의 끔찍한 죄를 평생토록 뼈저리게 반성하라는 무서운 경고였어요. 시어머니는 그 차가운 풀죽을 내려다보며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무슨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질렀는지 철저하게 깨닫고 온몸을 미친 듯이 떨기 시작했답니다. 평생을 일해온 조강지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부모의 악행을 방관했던 못난 남편 역시 그 차가운 풀죽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짐승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부짖으며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마구 쏟아내었답니다. 하지만 그들의 후회는 이미 너무나도 늦어버렸고 엎질러진 물은 결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법이니 그들은 평생을 가난과 수치심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야 할 무서운 운명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 것이지요. 며느리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서 이 탐욕스러운 악인들의 몰락은 가장 극적이고 통쾌한 방식으로 세상 만천하에 뚜렷하게 그 부끄러운 진실을 전부 드러내고 말았답니다. 마당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상단 일꾼들과 마을 사람들은 이 기막히고 통쾌한 사연을 모두 전해 듣고는 일제히 박수를 치며 대행소 어르신의 그 지혜롭고 자비로운 결단에 깊은 존경의 환호를 보냈답니다. 나쁜 짓을 저지른 자들은 처참하게 몰락하고 선한 마음으로 세상을 품은 착한 며느리는 큰 복을 받아 최고가 된다는 이 흔들림 없는 우주의 이치가 이 으리으리한 기와집 마당에서 눈부시게 증명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모든 억울한 과거의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복수의 준비가 완벽하게 끝나니 뜨겁고 벅찬 순간 속에서 이야기는 가장 속 시원하고 극적인 통쾌함을 폭발시키고 있었답니다.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던 수백 명의 상단 일꾼들과 굶주린 백성들은 대행수의 입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온 그 충격적이고도 기막힌 과거의 진실을 전부 전해 듣고는 일제히 분노의 탄성을 터뜨리며 크게 술렁이기 시작했답니다. 며느리가 이 거대한 상단을 세우기까지 홀로 겪었을 그 끔찍한 고생과 피눈물 나는 서러움이 과연 얼마나 깊고 아팠을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기에 사람들은 모두 숙연한 표정으로 깊은 동정심을 느꼈어요. 반면에 저렇게 탐욕스럽고 비인간적인 짓을 무참히 저지른 시어머니와 남편이라는 자들이 뻔뻔하게도 이곳까지 기어들어와서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혀를 내두르며 거세게 비난했답니다. 시어머니는 사방에서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백 개의 차갑고 날카로운 경멸의 눈초리들을 온몸으로 고스란히 받으며 이제야 비로소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지독한 수치심과 공포의 사시나무 떨듯 몸을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답니다.
과거에 자신이 그토록 하찮게 여기고 구박했던 밥도둑 뚱녀 며느리가 지금은 감히 우러러볼 수도 없는 거대한 하늘 같은 존재가 되어 자신을 발밑에 무릎 꿇리고 있다는 이 끔찍한 현실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바닥에 놓인 그 차갑고 묽은 풀죽이 마치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탐욕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져서 시어머니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흙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소리 없이 오열했답니다. 옆에 엎드려 있던 남편 역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대행수를 향해 두 손을 싹싹 비비며 여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소. 그때 어머니를 말리지 못하고 당신을 그렇게 모질게 내쫓은 나를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하고 비굴하게 눈물을 흘리며 처절하게 애원했답니다. 한때는 뼈대 있는 가문의 양반이라며 거드름을 피우던 그 잘난 자존심은 온데간데 없이 흔적조차 사라지고 오직 당장의 배고픔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치는 비겁하고 나약한 사내의 초라한 민낯만이 흉하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꼴불견 같은 남편의 모습을 보며 더욱더 크게 혀를 끌판미 차며 한심하고 찌질하다며 차가운 비웃음을 마구 던졌답니다. 대행수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바닥을 기어다니는 남편의 비참한 꼴을 아주 조용하고 서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이제 와서 부부의 연을 들먹이며 얄팍한 동정을 구하려 하다니 참으로 가증스럽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이요 하고 단호하고 무거운 목소리로 딱 잘라 거절했답니다. 당신들이 나를 그 차가운 눈보라 속으로 가차없이 밀어냈던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남보다도 못한 철천지원수가 된 것이니 내 앞에서 감히 가족이라는 성스러운 단어를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시오 하며 그녀의 커다란 체격에서 뿜어져 나오는 흔들림 없는 당당한 기세는 엎드린 죄인들의 숨통을 더욱 강하게 조였어요. 곁에 서 있던 늠름하고 훤칠한 도령 역시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이며 당신들의 그 알량하고 추악한 욕심이 스스로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것이니 이제 와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용서를 바라는 것은 크나큰 사치일 뿐이요 하고 매섭고 호되게 일침을 가했답니다. 대행수 어르신은 당신들처럼 속이 좁고 간사한 사람들을 다시 품어줄 만큼 어리석지 않으시며 이 거대한 상단은 오직 정직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진짜 가족들만이 머물 수 있는 신성하고 귀한 곳이요 하며 도령의 차갑고 이성적인 꾸짖음은 시댁 식구들의 마지막 남은 알량한 희망마저 산산조각으로 무참하게 부숴버렸어요. 며느리는 다시 한번 마당을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깊고 웅장한 목소리로 여봐라. 당장 이 탐욕스럽고 뻔뻔한 자들에게 저 차가운 풀죽을 입에 쑤셔 넣고 내 상단 밖으로 멀리 내쫓아 다시는 이 근방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엄히 다스려라 하고 단호하고 엄격한 마지막 명령을 내렸답니다. 호위무사들은 대행수의 명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엎드려 있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목덜미를 거칠게 낚아채어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끝까지 아이고 내가 미쳤지 그 복덩이를 몰라보고 내 발로 걷어차다니 하며 땅을 치고 통곡했지만 아무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어요. 거대한 상단의 무겁고 육중한 대문이 쿵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굳게 닫히면서 시어머니와 남편은 칠흑같이 어둡고 차가운 바깥 세상으로 완전히 버려지고 말았으며 이는 과거에 며느리가 겪었던 그 끔찍한 절망과 완벽하게 똑같은 무서운 형벌의 완성이었답니다. 이제 그들은 평생토록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잔인함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길바닥에서 비참하고 쓸쓸하게 최후를 맞이해야 할 가혹하고 슬픈 운명의 굴레에 영원히 갇혀버리고 만 것이지요. 앞마당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은 죄인들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 비로소 꽉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속 시원하고 통쾌한 해방감을 마음껏 만끽했답니다. 죄인들이 쫓겨나고 난 뒤 마당에 감돌던 무겁고 숨막히는 긴장감은 서서히 눈 녹듯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대행수는 굳어있던 표정을 풀고
다시 평소의 그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 다정하게 시선을 돌렸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상단에 잠시 불미스럽고 소란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이제 모든 묵은 악연은 깨끗하게 청산되었으니 다시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 넉넉하게 준비한 따뜻한 죽을 배불리 드시고 온몸을 녹이시길 바랍니다 하고 며느리는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백성들의 놀란 가슴을 포근하게 다독여 주었어요. 대행수의 자애롭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이 떨어지자 일꾼들은 다시 아주 활기찬 모습으로 커다란 가마솥을 바쁘게 저으며 굶주린 백성들에게 모락모락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구수한 흰 쌀죽을 그릇 한가득 넘치도록 듬뿍듬뿍 퍼담아 정성껏 나누어 주기 시작했답니다. 사람들은 끔찍한 과거의 슬픔과 상처를 당당하게 딛고 일어나 이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거상으로 우뚝 선 대행수의 굳센 용기와 끝없이 자비로운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아 죽을 먹으면서도 연신 고개를 숙여 깊은 감사를 표했어요. 대행수 어르신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참으로 하늘이 이 땅에 내려주신 진정한 보살이십니다. 하며 백성들은 진심 어린 축복과 칭송의 말들을 밤하늘에 끝없이 쏟아내었답니다. 그 훈훈하고 정겨운 풍경 속에서 구유를 받던 무리 중 낡은 지팡이를 짚고 서 있던 머리가 하얗게 센 늙은 노인 한 명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음으로 조심스럽게 대행수 앞을 향해 다가와 무거운 무릎을 꿇고 엎드렸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그는 과거 시댁에서 일하며 며느리를 유일하게 안타깝게 여기고 시어머니에게 간언을 올렸다가 쫓겨날 뻔했던 바로 그 충직하고 마음씨 착한 늙은 하인 할아버지였는데 오랜 세월의 모진 풍파를 견디느라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며느리는 그 할아버지를 단번에 알아보고는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황급히 벗은 발로 마루를 뛰어내려 갔답니다. 아이고, 하인 어르신, 이게 도대체 얼마만의 만남입니까? 그동안 험한 세상에서 어찌 이리도 쇠약하고 수척해지셨습니까 하며 며느리는 커다란 두 손으로 늙은 하인의 거칠고 뼈만 남은 마른 두 손을 덥석 부여잡고 반가움과 슬픔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을 왈칵 쏟아내고 말았답니다. 하인 할아버지 역시 붉어진 눈시울을 훔치며 며느리 애기님 아니 이제는 대행수 어르신 그토록 모진 고초를 겪으시고도 이리 훌륭하고 거대한 상단의 주인이 되시다니 늙은 종은 이제 당장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을 만큼 참으로 기쁘고 자랑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하고 감격에 겨워 목이 메어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며느리는 할아버지의 낡은 옷에 묻은 흙먼지를 다정하고 조심스럽게 털어주며 그 옛날 모진 구박 속에서 어르신께서 제게 몰래 쥐어주셨던 그 따뜻한 주먹밥 한 덩이의 깊은 은혜를 저는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어르신을 제 친아버지처럼 곁에서 지극정성으로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며 따뜻하게 약속했답니다. 곁에 서 있던 도령 역시 다가와 할아버지의 낡은 보따리를 공손하게 받아들고는 이 거대한 상단에는 어르신처럼 지혜롭고 충직한 분의 깊은 연륜이 꼭 필요하니 부디 저희와 함께 머무시며 이 상단에 든든하고 큰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간절한 청을 올렸어요. 늙은 하인은 두 사람의 진심 어린 따뜻한 호의에 감복하여 마당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었고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도 이 아름답고 훈훈한 재회의 장면을 지켜보며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는 뭉클한 감동의 바다를 이루었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위하는 마음으로 뭉친 이들이야말로 탐욕으로 찌들어 가족을 내버렸던 시댁 사람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진짜 가족의 모습을 찬란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거대한 상단의 밤하늘 아래에는 핏줄보다 더 진하고 깊은 따뜻한 정이 눈꽃처럼 아름답게 흩날리며
모두의 가슴을 촉촉하게 적시고 있었답니다. 폭풍처럼 몰아쳤던 과거의 끔찍한 원한과 복수의 시간이 모두 시원하게 지나가고 마침내 대청마루와 넓은 앞마당에는 잔잔하고 평화로운 고요함이 따스한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다시 찾아와 상간의 모든 구석구석을 포근하게 감싸 안기 시작했답니다. 며느리는 도령과 늙은 하인을 이끌고 안채의 가장 아늑하고 따뜻한 방으로 들어가 화로에 붉은 숯불을 피우고 차가워진 몸을 녹이며 오랜만에 찾아온 이 완벽하고 평온한 휴식의 일이고 시간을 조용히 음미했어요. 밖에서는 굶주린 백성들이 모두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오며 밤의 정막을 부드럽게 깨워주었답니다. 도령은 오늘처럼 기쁘고 속 시원한 날에 어찌 그냥 넘어갈 수 있겠냐며 부엌의 일꾼들에게 지시하여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따뜻한 술상과 안주를 조촐하게 준비하여 안방으로 내어오도록 아주 싹싹하게 심부름을 시켰답니다. 화려하고 값비싼 산의 진미는 아니었지만 맑고 향기로운 곡차 한 사발과 바삭하게 부쳐낸 노란전 몇 조각만으로도 세 사람의 마음을 넉넉하게 채우기에는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완벽하게 훌륭하고 맛있는 최고의 잔치상이 되었어요. 화로에서 타닥타닥 타오르는 붉은 장작불 소리는 마치 그들의 새로운 내일을 축복하는 경쾌한 음악 소리처럼 방안을 아늑하게 채우며 마음을 한없이 편안하게 다독여 주었답니다. 술잔을 가볍게 부딪히며 도령은 지난 세월 깊은 산속 낡은 초가집에서 며느리와 함께 집신을 엮고 풀죽을 끓여 팔며 동고동락하며 고생했던 그 눈물겹고 가슴 벅찼던 순간들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되짚으며 아주 깊고 감해 어린 목소리로 지난 옛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대행수 어르신 그토록 춥고 배고팠던 매서운 겨울날 아주머니께서 저를 따뜻하게 품어 살려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그 버려진 허름한 선앙당 앞에서 꽁꽁 얼어 죽은 불쌍하고 어린 원혼이 되어 지금쯤 구천을 슬프게 떠돌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고 도령은 다시 한번 며느리의 깊고 넓은 은혜의 뼈에 사무치는 깊은 감사의 인사를 진심으로 올렸답니다. 며느리는 도령의 술잔에 향기로운 맑은 술을 찰랑찰랑 가득 채워주며 다정하고 포근한 미소를 지은 채 오히려 네가 없었다면 나는 그저 산속에서 슬픔과 원망에 빠져 굶어 죽은 미련한 뚱보 아낙네로 끝났을지도 모를 일이란다 하고 겸손하게 대답했답니다. 네, 그 놀랍고 천재적인 지혜와 흔들림 없는 당찬 용기가 있었기에 우리가 힘을 합쳐 이 거대한 상단을 세우고 오늘처럼 통쾌하고 속 시원한 복수까지 완벽하게 해낼 수 있었던 것이니 이 모든 영광은 너와 내가 함께 피땀 흘려 만들어낸 위대한 기적이자 아름다운 결실이다 하며 며느리는 도령의 어깨를 든든하게 토닥여 주었어요. 늙은 하인 할아버지는 두 사람의 깊고 끈끈한 정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맑은 술을 단숨에 시원하게 들이켜고는 허허 참으로 하늘에 이치는 오묘하고도 공평하여 악한 자는 벌을 받고 선한 자는 반드시 큰 복을 누리게 되는 법이라네 하고 기분 좋게 껄껄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내가 평생을 남의 집 종살이로 늙어왔지만 오늘처럼 가슴이 뻥 뚫리고 속이 시원하게 후련한 날은 내 살아생전에 단 한 번도 없었으니 이제 남은 여생은 두 분을 모시며 이 따뜻한 상단에서 편안하게 뼈를 묻고 싶네 그려하며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시름을 벗어던진 아주 맑고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 번지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거대한 기와집 주변으로는 아주 맑고 차가운 겨울 공기가 고요하게 내려앉았지만 안채의 방 안만큼은 세 사람이 나누는 정겨운 대화와 화로의 붉은 온기로 인해 세상 그 어느 곳보다 따뜻하고 훈훈한 기운이 넘쳐 흐르고 있었답니다. 과거의 악연은 저 멀리 문 밖의 차가운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완전히 쫓겨났고 오직 서로를 굳게 믿고 의지하는 진실된 사람들의 따뜻한 체온만이
이 거대하고 아름다운 집안을 아주 든든하고 평온하게 지켜주고 있는 참이었어요. 며느리의 커다란 체격은 이제 밥을 축내는 흉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고달픈 삶을 넉넉하게 품어 안는 세상에서 가장 듬직하고 자비로운 어머니의 넓은 품으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술잔이 몇 번 더 오가고 기분이 한껏 좋아진 도령은 눈을 반짝이며 대행수 어르신 내일 아침이 밝으면 우리는 이 상단의 구휼미를 더욱 크게 늘려 저 너머 가난한 이웃 마을까지 넉넉하게 곡식을 수레로 실어보낼 거대한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 하고 당차게 제안을 했답니다. 우리의 통쾌한 복수는 원수를 비참하게 내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엄청난 재물을 세상의 가장 어둡고 가난한 곳에 아낌없이 골고루 나누어주는 진정한 덕을 베풀 때 비로소 그 완벽한 마침표를 찍게 되려는 것이지요. 하며 도령의 목소리에는 거상으로서의 훌륭한 철학과 깊은 자비심이 아주 단단하게 배어 있었어요. 며느리는 도령의 깊고 훌륭한 생각에 크게 감탄하며 무릎을 탁 치고는 그래 내 말이 100번 1000번 지당하고도 옳다 재물이라는 것은 곳간에 썩혀두면 독이 되지만 세상에 흘려보내면 수백 수천의 귀한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마법이 되는 법이지 하고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우리가 끓였던 첫 번째 그 묽은 풀죽 한 그릇의 마음을 평생 잊지 말고 배고프고 억울한 자들을 위해 이 상단의 모든 힘을 아낌없이 기꺼이 내어주며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자꾸나 하며 며느리의 눈동자 속에는 내일을 향한 더 크고 아름다운 벅찬 희망이 마치 밝은 별빛처럼 찬란하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따뜻하고 희망찬 다짐들을 곁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늙은 하인 할아버지는 따뜻한 아랫목의 훈기와 기분 좋은 술기운에 취해 어느새 스르륵 무거운 눈꺼풀이 감기며 아주 오랜만에 찾아온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깊은 단잠에 부드럽게 빠져들기 시작했답니다. 평생을 눈치 보며 긴장 속에 살아왔던 늙은 종의 고단했던 삶이 비로소 이 훌륭하고 자비로운 새로운 주인의 넉넉한 그늘 아래에서 완벽한 평온을 되찾고 근심 걱정 없는 아주 평화로운 휴식을 즐기게 된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고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며느리는 자신의 따뜻한 비단 겉옷을 벗어 할아버지의 마른 어깨 위로 포근하게 덮어주며 다정하고 조용한 손길로 늙은 하인의 편안한 잠자리를 세심하게 보살펴 주었답니다. 어느덧 마당에 피워두었던 구휼의 커다란 가마솥 불씨도 하얀 잿가루를 남기며 서서히 사그라들고 거대한 상단의 모든 웅장한 기와지붕 위로는 은은하고 차가운 겨울 달빛만이 하얗고 고요하게 내려앉으며 온 세상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는 깊고 조용한 밤이 되었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눈물로 쫓겨났던 한 가엾은 여인의 험난하고도 놀라운 인생 역전극은 잔인한 악당들을 무찔렀다는 단순한 복수의 쾌감을 훌쩍 뛰어넘어 꽁꽁 얼어붙은 세상에 차가운 인심까지 포근하게 녹여버리는 아주 거대하고 따뜻한 위로의 거센 파도로 웅장하게 변모하고 있었어요. 이 조용하고 아름다운 밤의 정취는 그들의 찬란하고 새로운 내일을 축복하듯 한없이 평화롭고 고즈넉하게 깊어가고 있었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간간히 들려오는 차가운 겨울밤의 바람 소리마저도 이제는 더 이상 무섭거나 매섭게 느껴지지 않고 며느리와 도령이 앞으로 만들어갈 위대하고 아름다운 전설의 새로운 장을 축하하며 나지막이 속삭이는 다정한 자장가 소리처럼 아주 달콤하고 부드럽게 들려오고 있었답니다. 오늘 마당에서 있었던 그 팽팽하고 숨막히던 통쾌한 복수의 극적인 순간들은 이제 상단 사람들의 마음속에 전설 같은 무용담으로 깊이 새겨져 영원히 잊히지 않을 가슴 벅찬 승리의 기억으로 자랑스럽게 남게 될 것이 분명했어요. 며느리는 살며시 창문을 열고 밤하늘에 떠있는 둥글고 환한 달을 올려다보며 남몰래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올렸답니다. 이렇게 과거의 모든 무거운 짐과 슬픔을 깨끗하게 털어내고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되찾은 거대한 기와집은 든든한 대행수의 넓은 품처럼 아주 흔들림 없이 굳건하고 단단하게 산골짜기의 깊은 어둠 속을 환하게 밝히는 희망의 등대처럼 늠름하게 서 있었답니다. 쫓겨났던 며느리와 길거리를 떠돌던 거지. 소년이 일구어낸 이 기적 같은 거대한 성공의 이야기는 이제 긴장을 모두 풀고 가장 따뜻하고 포근한 가족의 정을 나누는 아름다운 마지막 장을 향해 아주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흘러갈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상태였어요. 마음 착한 사람들이 결국 큰 복을 받고 승리한다는 이 변치 않는 진리가 이 밤을 더욱 아늑하고 평화롭게 만들어주고 있었답니다. 다음날 아침날이 밝자 거대한 상단의 앞마당에는 어젯밤에 그 무겁고 매서웠던 폭풍우가 언제 지나갔냐는 듯이 아주 맑고 투명한 겨울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며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포근하게 알리고 있었답니다. 며느리와 도령이 베푼 끝없는 자비와 통쾌하고도 정의로운 판결에 대한 소문은 밤새 바람을 타고 산을 넘어온 고을에 널리 퍼져나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존경심을 싹트게 만들었어요. 이제 그 누구도 며느리를 밤만 축내는 식충이나 뚱녀라고 부르지 않았고 오직 세상을 넉넉하게 품어안는 진정한 자비의 화신이자 하늘이 내린 훌륭한 대행수 어르신이라 부르며 진심으로 우러러보며 칭송하기 시작했답니다. 상단의 문이 활짝 열리자 어제 구유를 받았던 수많은 백성들과 주변 마을의 촌장들이 정성껏 마련한 소박한 토산품들을 양손에 가득 들고 대행수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기 위해 구름대처럼 마당으로 몰려들었답니다. 그들은 마루에 앉은 며느리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며 어르신의 넓고 따뜻한 은혜 덕분에 저희 마을 사람들이 이 매서운 겨울의 굶주림을 무사히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입을 모아 진심 어린 인사를 전했어요.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의 손을 일일이 따뜻하게 잡아주며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살아온 덕분이라며 겸손하게 웃어주었답니다. 도령 역시 그 늠름하고 당찬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 서서 대행수 어르신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앞으로도 우리 상단은 결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것입니다 하고 든든하게 약속을 했답니다. 사람들은 도령의 어른스럽고 믿음직한 말에 크게 감동하여 환호성을 질렀고 이 훌륭하고 거대한 상단이 자신들의 곁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안심하며 기뻐했어요. 상단의 넓은 마당은 이제 더 이상 물건을 사고 파는 차가운 상업의 공간이 아니라 모두가 한마음으로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따뜻한 축제의 장으로 눈부시게 변모하고 있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축하와 감사의 인사가 모두 끝나고 마당이 다시 고즈넉한 평온을 되찾을 무렵 며느리는 부엌에 있는 일꾼들을 모두 불러 모아 오늘은 우리 상단의 진정한 가족들이 모여 아주 특별하고 뜻깊은 저녁 식사를 할 것이니 솥을 깨끗이 비우고 장작을 넉넉히 지피라고 다정하게 지시를 내렸답니다. 일꾼들은 대행수 어르신이 으리으리한 잔치상을 준비하시려나 보다 생각하며 신이 나서 산의 진미를 다듬고 고기를 굽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려 했지만 며느리는 빙그레 웃으며 손을 내저어 그들을 조용히 말렸어요. 오늘 밤 우리가 나눌 음식은 기름진 고기 반찬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맑고 소박한 풀죽 한 그릇이면 충분하단다 하고 며느리는 조용히 선언했답니다. 일꾼들은 대행수의 뜻밖의 말에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이내 그 깊은 뜻을 알아차리고는 정성껏 맑은 물을 냈고 산에서 캐온 신선한 풀뿌리와 적은 양의 곡식만을 조심스럽게 가마솥에 넣어 천천히 불을 지피기 시작했어요. 타닥타닥 타오르는 붉은 장작불 위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구수하고도 은은한 풀죽 냄새가 거대한 기와집 구석구석을 부드럽게 채우기 시작하자 며느리와 도령 그리고
늙은 하인 할아버지는 마당 한가운데 놓인 널찍한 평상에 나란히 둘러앉았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수많은 재물을 거느린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얼굴에는 그 어떤 교만함이나 욕심도 찾아볼 수 없는 맑은 평화만이 가득했어요. 따뜻하게 끓여진 맑은 풀죽이 이가 빠진 낡은 사발에 담겨 각자의 앞에 소박하게 놓이자 며느리는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숟가락을 들어 그 맑고 따뜻한 온기를 마음속 깊이 가만히 음미하며 과거의 시간들을 되돌아보았답니다. 내가 쫓겨나던 그 매서운 겨울밤이 풀죽 한 그릇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고 내가 없었다면 이 거대한 상단도 결코 세워지지 못했을 것이다 하며 며느리는 도령을 향해 한없이 자애롭고 포근한 어머니의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도령 역시 숟가락을 쥐고 고개를 숙이며 아주머니의 그 따뜻한 손길이 저를 살리셨고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습니다. 하고 진심으로 감격의 눈물을 훔쳤답니다. 곁에 앉은 늙은 하인 할아버지도 따뜻한 죽을 한 숟가락 천천히 떠먹으며 평생을 탐욕스러운 주인 밑에서 기름진 찌꺼기만 주워 먹으며 살아왔지만 오늘 먹는 이 맑은 풀죽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훌륭하고 값진 최고의 만찬이 틀림없습니다. 하고 주름진 얼굴에 환한 웃음꽃을 피웠답니다. 세 사람은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으로 만났지만 세상 그 어떤 혈연보다도 더 진하고 끈끈한 사랑과 믿음으로 뭉쳐진 진짜 가족이 되어 이 소박한 밥상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밤하늘에 총총히 박힌 수많은 별빛들이 그들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저녁 식사를 부드럽게 비추며 온 우주가 그들의 행복을 조용히 축복해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며느리는 마당 한가운데에 화로를 가져다 놓고 따뜻한 숯불을 피운 뒤 세 사람이 함께 불을 쬐며 이 평화롭고 고즈넉한 겨울밤의 깊은 정취를 마음껏 만끽할 수 있도록 다정하게 자리를 마련해 주었답니다. 장작불이 타들어 가는 소리 외에는 풀벌레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아주 고요하고 아늑한 산골짜기의 밤 공기가 세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줌의 근심과 피로마저도 눈 녹듯 완벽하게 씻어내주고 있었어요. 도령은 숯불 속에 알밤을 몇 알 던져 넣으며 아주머니 내년 봄이 오면 우리 상단의 마당에 예쁜 매화나무를 잔뜩 심어서 꽃향기가 온 마을을 덮게 만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고 기분 좋은 내일의 꿈을 속삭였답니다. 며느리는 도령의 그 어여쁘고 다정한 생각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참으로 좋은 생각이구나. 꽃이 피면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꽃 구경도 시켜주고 넉넉한 떡도 나누어 먹으며 이 큰 집을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채우자꾸나 하고 부드럽게 맞장구를 쳐주었답니다. 늙은 하인 할아버지는 두 사람의 따뜻한 대화를 들으며 숯불의 훈훈한 열기에 취해 꼬박꼬박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고 며느리는 다가가서 할아버지의 어깨에 두툼한 소미불을 덮어주며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보살폈어요.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억울했던 사람들이 모여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낙원을 완성해낸 이 아름다운 풍경은 한 폭의 그림처럼 너무나 고요하고 눈부셨답니다. 예전에 시어머니의 핍박 속에서 매일 밤 부엌 바닥에 웅크려 울던 며느리의 그 처절했던 눈물은 이제 이 거대한 기와집을 든든하게 받치는 튼튼한 주춧돌이 되었고 그녀의 넓은 등은 세상의 모진 풍파를 다 막아내는 거대한 산맥이 되어 우뚝 서게 되었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탐욕으로 가족을 버렸던 자들은 영원한 어둠과 추위 속으로 처참하게 쫓겨났지만 착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온 며느리는 이렇게 화려하게 빛나는 거상이 되어 진정한 승리의 달콤한 열매를 마음껏 맛보고 있는 것이지요. 하늘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에 합당한 거대하고 눈부신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온몸으로 뚜렷하게 증명하고
있었답니다. 도령은 아주머니가 덮어준 이불자락을 만지작거리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불쑥 대행수 어르신 저는 평생토록 아주머니의 그 깊고 따뜻한 은혜를 갚으며 이 상단을 조선에서 가장 바르고 정직한 곳으로 키워나갈 것을 하늘에 맹세합니다 하고 늠름하고 씩씩하게 다짐을 했답니다. 며느리는 도령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며 네가 그렇게 훌륭한 마음을 가지고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세상의 모든 복을 다 받은 것이나 다름없으니 너는 그저 지금처럼 맑고 지혜롭게만 자라다오 하고 깊은 사랑을 담아 대답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시련도 흔들 수 없는 굳건하고 단단한 믿음의 뿌리가 이미 깊숙하게 내리고 있었고, 이는 상단의 영원한 번영을 약속하는 가장 훌륭하고 튼튼한 밑거름이 되었답니다. 늦은 밤이 되자 며느리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마당을 한 바퀴 쭉 둘러보며 수십 채에 달하는 웅장한 창고와 반듯하게 지어진 행랑채들을 차분하고 평화로운 눈빛으로 가만히 바라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벅찬 감동을 조용히 다스렸답니다. 이 거대한 상단은 단순히 물건을 쌓아두는 곳이 아니라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의 희망이 숨쉬는 곳이자 나와 도령 그리고 늙은 하인 할아버지가 함께 살아갈 소중하고 아름다운 보금자리라는 사실이 며느리의 가슴을 끝없이 따뜻하게 덮여주었어요. 이제 며느리는 더 이상 과거의 끔찍했던 상처에 얽매여 슬퍼하지 않고 오직 앞으로 펼쳐질 찬란하고 희망찬 미래만을 굳게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당당하게 나아갈 완벽한 준비를 모두 마쳤답니다. 산속 깊은 곳에서 불어오는 겨울바람은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차가워졌지만 이상하게도 며느리와 도령이 머무는 이 안채의 마당만큼은 봄날의 햇살처럼 한없이 포근하고 훈훈한 기운이 감돌며 세상의 모든 추위를 다 녹여버릴 듯이 신비롭고 아늑하게만 느껴졌답니다. 과거에는 체격이 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밥도둑 뚱렬하며 모진 구박을 받았지만 그 커다란 체격 안에는 사실 온 세상을 넉넉하게 품어 안을 수 있는 바다보다 깊고 넓은 자비로운 마음이 가득 숨겨져 있었음을 이제는 온 세상이 다 알고 우러러보게 되었지요.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는 차가운 얼음을 녹이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며 마침내 잔인한 악을 스스로 물러나게 만드는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기적의 힘을 찬란하게 발휘했던 것입니다. 도령은 화로의 불씨가 사그라지는 것을 보고는 아주머니 이제 밤이 몹시 깊었으니 그만 방으로 들어가셔서 편안하게 옥체를 뉘시고 긴장했던 몸을 푹 쉬게 하십시오. 내일은 또 수많은 백성들이 어르신의 지혜를 빌리러 찾아올 것입니다. 하고 다정하고 예의 바르게 권했답니다. 며느리도 깊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오늘 하루 참으로 길고도 뜻깊은 시간이었구나. 너도 이제 그만 방에 들어가서 푹 자고 내일 아침 맑은 정신으로 다시 만나자꾸나 하며 도령의 등을 가볍게 토닥여주며 따뜻한 굿나잇 인사를 나누었어요. 두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흩어지며 마당의 고요함 속에 깊고 평안한 발걸음 소리를 조용히 남겼고 거대한 기와집은 서서히 깊은 휴식의 시간 속으로 부드럽게 빠져들기 시작했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아늑하고 따뜻한 방으로 돌아와 촛불을 조용히 끄고 부드러운 명주 이불을 덮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동안 숨 가쁘게 달려왔던 수많은 날들을 하나둘씩 떠올리다 입가에 잔잔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머금은 채 아주 편안한 숨을 내쉬었답니다. 억울함에 사무쳐 길거리를 헤매던 날들도 있었고 추위와 굶주림에 맞서 싸우며 피눈물을 흘렸던 밤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시련과 고통은 결국 오늘처럼 찬란하고 눈부신 행복을 맞이하기 위해 하늘이 준비한 아주 깊고 훌륭한 가르침의 과정이었음을 완벽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이제 그녀의 마음 속에는 그 누구를 향한 원망이나 분노도 전혀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세상을 향한 깊은 사랑과 자비,
그리고 따뜻한 용서의 마음만이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하게 출렁이고 있었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떠오르면 며느리는 다시 커다란 가마솥 앞에 서서 부지런히 불을 지피고 맑은 풀죽을 끓여 배고픈 사람들을 넉넉하게 먹일 것이고, 도령은 뛰어난 머리로 상단을 지휘하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위대한 거상으로서의 삶을 변함없이 훌륭하게 이어갈 것입니다. 그들의 선행과 따뜻한 마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빛을 발하여 이 나라 방방곡곡에 아름다운 전설처럼 퍼져나갈 것이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아주 거대하고 튼튼한 등불이 되어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반짝반짝 빛나게 될 것이 분명했어요. 쫓겨났던 뚱보 며느리와 천재 거지 아이가 만들어낸 이 통쾌하고 감동적인 기적의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고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대대손손 따뜻하게 전해질 것입니다. 고요하게 잠든 늙은 하인 할아버지의 숨소리가 행랑채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오고, 도령의 방에서도 고단했던 하루를 내려놓은 평안한 숨결이 새어나오며, 이 거대한 상단 전체가 세상에서 가장 깊고 달콤한 평화로운 수면에 부드럽게 빠져들어 온전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답니다. 한때 시댁 식구들의 탐욕과 저주로 가득했던 차가운 기억들은 이제 밤바람에 모두 씻겨 날아가 버렸고, 오직 서로를 굳게 믿고 아끼는 진실된 사람들의 따뜻한 체온만이 거대하고 웅장한 집안을 아주 든든하고 포근하게 꽉 채워주고 있는 참이었어요.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두 번 다시 무너지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강인해진 며느리의 마음은 이제 이 커다란 기와집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가장 훌륭하고 튼튼한 울타리가 되었답니다. 겨울밤의 차가운 달빛이 창호지 문을 뚫고 은은하게 스며들어 방 안을 아늑하게 비추는 가운데, 며느리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무거워진 눈꺼풀을 서서히 감고 아주 깊고 달콤한 꿈나라로 평화롭게 스르륵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답니다. 꿈속에서 며느리는 도령과 할아버지와 함께 맑은 봄날꽃이 만발한 들판을 거닐며 즐겁게 웃고 있었고, 주변에는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다가와 감사의 인사를 건네며 축복을 내려주는 아주 찬란하고 아름다운 풍경이 눈부시게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토록 간절하게 바라고 꿈꿔왔던 진정한 행복과 평온이 마침내 현실이 되어 그녀의 삶을 완벽하게 감싸 안았음을 확인하며, 며느리는 참으로 기분 좋고 행복한 단잠에 아주 깊 빠져들었답니다. 이렇게 산골짜기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쫓겨난 며느리의 파란만장하고도 통쾌했던 복수극은 권선징악이라는 우주의 훌륭한 진리를 명백하게 증명해 보이며,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뭉클한 감동과 아주 시원하고 뻥 뚫리는 깊은 쾌감을 동시에 훌륭하게 안겨주며 완벽하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지었답니다. 선한 사람은 결국 복을 받아 세상의 으뜸이 되고, 악한 사람은 철저하게 파멸하여 벌을 받는다는 이 단순하고도 강력한 옛 이야기는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의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아주 다정하게 어루만져 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 며느리처럼 어떤 억울한 시련이 닥쳐와도 결코 희망을 잃지 말고 착하고 부지런한 마음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헤쳐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랍니다. 이제 거대한 상단의 지붕 위로 부는 밤바람 소리는 한없이 부드럽고 다정한 자장가로 변하여 잠 못 이루는 모든 이들의 피로를 포근하게 씻어주고 내일을 향한 새로운 희망의 에너지를 가득 채워주는 아주 신비롭고 맑은 마법의 숨결처럼 조용히 세상을 덮고 있답니다. 모든 아픔과 슬픔이 깨끗하게 씻겨 내려간 이 맑고 평화로운 겨울밤의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도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고 마음을 편안하게 비운 채 아주 따뜻하고 달콤한 깊은 잠에 부드럽게 빠져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착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곁에는 언제나 하늘의 크고 눈부신 축복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평온한 밤의 정취를 마음껏 편안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며느리가 끓여주었던 그 맑고 구수한 풀죽의 따뜻한 온기가 시공간을 넘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차가워진 마음속까지 아주 부드럽고 포근하게 전해져서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솜사탕처럼 사르르 완벽하게 녹여주기를 마음 깊이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답니다. 거대한 기와집에서 평안하게 잠든 며느리와 도령처럼 여러분의 오늘 밤도 그 어떤 걱정이나 근심 없이 아주 고요하고 아늑한 평화로움만이 가득 차올라서 내일 아침에는 더욱 맑고 가벼운 마음으로 희망찬 눈을 번쩍 뜨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거친 파도가 잔잔해지고 오직 부드러운 산들 바람만이 머리맡을 스쳐 지나가는 이 깊고 고즈넉한 밤의 포근한 품속에서 여러분 모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달콤한 꿀잠에 스르륵 부드럽게 빠져드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모든 눈물은 찬란한 웃음이 되었고 억울했던 누명은 위대한 성공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 세상 사람들을 널리 이롭게 하는 거대한 축복의 나무로 훌륭하게 자라났으니 참으로 다행스럽고 가슴 벅찬 아름다운 해피엔딩이 아닐 수 없으며 이는 모두를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작은 풀죽 한 그릇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주변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신다면 언젠가 이 며느리처럼 아주 크고 빛나는 행복의 열매를 반드시 풍성하게 맺으실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고 또 응원합니다. 이 따뜻하고 통쾌한 전설 같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고 예쁜 희망의 씨앗으로 영원히 남아 지치고 힘들 때마다 환하고 밝은 긍정의 빛을 아낌없이 비추어 주기를 진심으로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나고 산골 마을의 고요한 정막만이 온 세상을 다정하게 감싸 안고 있으니 여러분도 두 눈을 지그시 감고 호흡을 천천히 고르며 이 깊고 평화로운 밤에 고즈넉한 정취 속으로 서서히 몸을 맡기고 깊은 휴식을 맞이하십시오. 따뜻한 방 안의 온기와 이불의 부드러운 감촉을 온몸으로 가만히 느끼며 며느리가 전해주는 그 자비롭고 포근한 마음의 위로를 받으신다면 여러분의 꿈자리는 분명히 세상 그 어느 곳보다도 환하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꽃길로 활짝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람 소리마저 잠든 이 고요한 밤이 여러분에게 완벽한 평안을 선물하고 지친 영혼을 따뜻하게 달래주기를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이만 이야기 보따리를 조용히 묶고 부드럽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옛날 며느리가 매섭고 차가운 겨울 바람을 뚫고 지켜냈던 그 맑고 굳센 마음의 등불이 지금 여러분의 머리맡에서도 환하게 타오르며 모든 어두운 그림자와 나쁜 기운들을 멀리 쫓아내고 오직 맑고 기분 좋은 행운만을 곁으로 가득 불러 모아주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무정하게 느껴질지라도 결국 진실된 마음과 선한 행동은 이 거대한 상단처럼 가장 굳건하고 화려한 결실을 맺는다는 사실을 깊이 간직하시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드실 때마다 입가에 잔잔하고 평안한 미소를 잃지 마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길고도 감동적이었던 쫓겨난 뚱녀 며느리와 천재 거지 아이의 통쾌하고 따뜻한 복수극 옛 이야기는 이것으로 완전히 끝을 맺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사랑과 평화가 늘 영원토록 넉넉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훌륭한 거상이 되어 세상을 품은 며느리도 늠름한 청년으로 자라난 천재, 도령도 편안하게 단잠에 빠진 이 고요하고 맑은 시간 속에 여러분의 마음도 깃털처럼 가벼워져서 가장 아늑하고 달콤한 꿈의 세계로 사뿐사뿐 걸어 들어가시기를 조용히 응원하고 있답니다. 이 다정하고 속 시원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귓가에 맴도는 포근한 자장가가 되어 지치고 무거운 눈꺼풀을 아주 부드럽게 쓰다듬어 내려주고 몸과 마음에 쌓인 모든 고단함을 눈 녹듯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지워주어 내일을 살아갈 아주 크고 강한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 걱정 없이 모든 짐을 훌훌 털어버리시고 이제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 이 평화롭고 따뜻한 밤의 온전한 휴식을 마음껏 누리며 안녕히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푹 주무시길 바라며 정말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